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93페이지 개별 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이 있거든요. 자, 먼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품종은 다양한데, 소량 생산할 때,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제조업이죠, 지금. 그게 아니라, 조선업이 있는데, 자, 조선업은 배 만드는 업종이죠. 자, 배를 만들 때 이제 본사에서 영업을 해올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해와가지고 두 척의 배를 수주했다라고 할게요. 유람선, 유조선, 이렇게 두 척의 배를 수주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 번호를 매겨가지고 공장에다가 오더를 내려요. 만들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자, 공장에서는 이 두 척의 배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작업 번호가 1번, 작업 번호 1번은 유람선이죠. 그 다음에 작업번호 2번 얘는 유조선이잖아요. 그 두 척의 배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본사에서 공장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때 내리는 서식이 제조 지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조선도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내리는 서식이 제조 지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공장에서는 제조 지시서가 내려오면은 그 지시서대로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원가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유람선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유조선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요거 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가를 집계할 때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해가지고, 유람선은 유람선에 들어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유조선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람선의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될 거고 유조선의 제조 원가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이렇게 소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그 품목별로 원가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별 품목별로 투입된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개별이죠. 한 개 한 개의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개별 원가 계산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지금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게요. 일단은 생략. 자, 그럼 개별 원가 계산부터 특징을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얘는 품종은 다양한데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할 때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원가를 계산할 때 이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죠.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짓게 한다라고 해서 얘를 작업별 원가 계산 그런 말을 써요. 혹은 제품별, 개별 제품별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식이 제조 지시서라고 하는 게 있고, 제조 지시서가 나오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적으로 제조를 지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이렇게 유람선이면 유람선, 유조선이면 유조선,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하잖아요.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하는 표, 이 표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표를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서식이 작업 원가표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서식이 두 가지, 제조 지시서하고 작업 원가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이따 보고, 다섯 번째,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요, 먼저 조선업, 그 다음에 항공업, 그 다음 기계업, 뭐 건설업, 이러한 업종에서 쓰이겠습니다.
자, 업종들을 보면은 전부 다 큰 거 만드는 업종들이죠. 작은 게 아니라 뭐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업종. 다 주문 들어오는 물건들이잖아요. 조선, 배, 비행기, 기계, 건설. 이걸 뭐 대량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하는 느낌이 큰 거 만드는 업종,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거.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보통 주문 생산, 주문 생산 받는 업종에 적합하다라는 거.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라는 거.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공장에서 배를 만들어요. 공장에서 유람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조선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람선에 들어가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도 있을 거고, 유조선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그럼 제품별로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직접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제조 간접비 있죠.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인 제조 간접비. 뭐 공장이 전기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인 제조 간접비를 개별 제품에 뿌려주는 거.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제조 간접비 배부에 있다. 자, 그럼 교재 193페이지 보시면은 뭐 계산 절차가 나와 있고, 계산 절차는 1단계 직접 원가를 짓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 유람선하고 유조선별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를 짓게 하고, 자, 그 다음 2단계가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인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2번에 제조 지시사하고 작업 원가표 나와 있죠. 3번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제가 여기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194페이지 제조간접비 배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고, 책에 나오는 게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입니다.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칠판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보시면은 제조간접비 배부해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시면은 제조간접비 배부해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뭐냐면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고,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뭐냐면요. 얘는 제조 간접비 애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요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래도 배웠다 하더라도 처음이라고 가정하고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인데 이건 시험 잘 안 나와요. 세무 2급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세무 2급 시험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199페이지에 2번 문제 보세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A 제품에 배부되어야 할 제조 간접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A가 있고 B 제품이 있는데 이 두 제품에 투입되는 원가가 세 가지가 있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의 원가가 투입이 될 거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 총액을 봤더니, 자, 합계가 얼마냐면요.
DM은 직접 재료비, DL은 직접 농업비, OH는 제조간접비. 예, 약어로 좀 쓸게요. 영문 약어로 좀 쓰겠습니다. 영어가 Direct Material, Direct Labor. 이건 모르겠어요. 네. 아는데,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직접 제조간접비 총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직접 재료비가 A 제품은 30만 원. 예, B 제품은 직접 재료비가 2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합계가 얼마가 되냐면요. 50만 원이 되겠죠. 자, 농업비가 있는데 농업비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4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금액을 설정한 거예요. 자, 제조간접비는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무슨 기준으로 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 기준. 뿌려주는 기준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뿌린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뿌려주면 되는데 직접 재료비가 A 제품에는 30만 원, B 제품에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3대 2의 비율로 뿌리면 돼요. 3대니까 여기는 60%니까 60% 40%겠죠.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마세요. 자, 제조간접비 배분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뭘 구하셔야 되냐면요.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요거는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실제 배부 기준수의 합계분에 실제 배부 기준수 합계분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실제 제조간접비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건데 자,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죠. 자, 직접 재료비가 총 얼마가 발생했어요? 50만 원이죠. 자, 공장 전체로 보는 거예요.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 발생할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한대요? 1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 발생하면은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직접 재료비 1원당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2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배부율이 직접 재료비가 총 50만 원 들어갈 때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 투입이 되니까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2원씩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배부를 해야 돼요. 자, 배부를 A 제품하고 B 제품에 배부하면 되겠죠? A하고 B. 자, A는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발생했어요? 30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이고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얼마씩 투입이 된대요? 2원씩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부가 얼마가 되냐면요. 6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B 제품은 직접 재료비가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직접 재료비 1원당 얼마씩 뿌리기로 한 거예요? 2원씩. 그래서 배부가 얼마가 돼요? 4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이 배부율은 공장 전체로 보는 건데 공장 전체로 봤을 때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라고 했으니까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 발생할 때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니까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2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 제품에는 직접 재료비 1원당 2원이니까 30만 원 곱하기 2, B에는 20만 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배부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제품에 배부되어야 할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응? 답이? 죄송해요. 삽질했네.
잘못 풀었네. 여러분들 지금 L을 있잖아요. 2번 문제의 L을 직접 재료비 총액이 50만 원이었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문제 풀 때.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2번 문제를 약간 변형하면은 직접 재료비 총액이 거기 200이라고 돼 있죠. 200이 아니라 50이었다라고 할게요. 만드는 제품은 A하고 B밖에 없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맞죠? 60만 원. 답은 없을 거예요. 제가 문제는 좀 잘못 읽었었는데 하여튼 실제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L을 든 거고 2번 문제하고 100% 일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합계가 50만 원이었고 제조원협회 합계가 100만 원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사례는 이랬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실제 개별원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 자, 2번 문제를 다시 좀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외에 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합계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외에 건 안 나와 있죠. 근데 직접 재료비가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얼마가 발생했더래요?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얼마가 발생했더래요?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가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이고 직접 재료비는 2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럼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니까 직접 재료비가 200만 원 들어갈 때 직접 재료비가 200만 원 들어갈 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재료비 1원당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는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0.5원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배부율은 공장 전체로 보고 구해야 돼요. 공장 전체로 봤을 때 직접 재료비가 200이 들어갈 때 제조 간접비는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딱 반이 들어가는 거죠. 직접 재료비의 반이 제조 간접비예요. 자, 그럼 A 제품은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 B 제품은 직접 재료비가 20만 원. 그럼 딱 반이니까 0.5잖아요. 그럼 A는 15만 원. B는 1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제품에 배부되어야 할 제조 간접비는 15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교재 194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94페이지 하단에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에서 1단계하고 2단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먼저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수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쉬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여기 시험에 잘 나오고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요거는 197페이지의 필수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 197페이지 문제를 읽어볼게요. 주 준서는 1월 1일에 작업 1, 작업 2를 시작하여 12월 10일에 모두 완성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1월 1일 날에 작업을 시작을 했대요. 자, 근데 며칠 날 다 완성이 됐냐면요. 12월 10일 날, 12월 10일 날에 모두 완성이 됐대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업의 실제 발생액은 제품 완성 시점에 모두 알 수 있지만 제조 간접비는 12월 31일이나 되어야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12월 31일이나 돼야지 알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12월 10일 날에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 완성된 걸 봤더니 아래 네모 박스 있는 것처럼 됐대요. 봤더니 작업 1이 있고 작업 2가 있죠. 작업 1은 화물선, 작업 2는 유조선이죠. 세 가지의 원가가 투입이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이.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의 원가가 투입이 되는데 작업 1의 직접 재료비는 6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는 8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작업 2의 직접 재료비는 4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는 12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이 가능한 원가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직접비이기 때문에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이 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작업 1하고 작업 2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바로 직계가 돼요. 자, 근데 제조간접비 있죠. 자, 제조간접비는 지금 총액이 얼마냐면요. 그 요구사항 1 보세요. 뭐 됐어요.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자, 12월 11일 날에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된 시점에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할지 바로 직계가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제조간접비는 뭐 전기세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 전기세는 12월 31일이나 되어야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12월 31일 정도 되어야지 제조간접비가 실제로 얼마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하면은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했는지 집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물어봐요. 작업 1의 제조원가는 얼마가 발생했느냐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사장님한테 저 아직 전기세 고지서가 안 날라와가지고 제조원가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사장님한테 제조간접비를 대강이나마 계산해가지고 작업 1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마진이 얼마만큼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대강이나마 계산해야 되는데 그 대강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연초에 제품 만들기 시작할 때 뭘 구하냐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걸 구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예상 배부 기준수의 합계분에 예상 배부 기준수의 합계분에 예상 제조간접비 이렇게 구해요. 자, 배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 1 보세요. 요구사항 1 보시면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선택했으며 연간 직접 재료비 발생액을 160만 원으로 예상했을 때 제조간접비를 제품별로 예정 배부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연초에 배부 기준을 정해요. 일단 배부 기준을 직접 재료비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연간 직접 재료비 발생액을 예상을 해봐요. 예상을 해봤더니 얼마래요? 16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다죠.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연간 16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냐면요. 그 요구사항 위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은 8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8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자, 배부 기준을 직접 재료비로 썼는데 연간 직접 재료비 예상액이 160만 원이었고 연간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럼 직접 재료비가 배부율이 나오는데 연간 직접 재료비 예상액 연간 제조간접비 예상액 그럼 직접 재료비가 160만 원 발생할 걸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비는 80만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니까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얼마씩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0.5원씩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치는 아니에요. 예상치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총 16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될 때 지금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0.5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배부 기준도 예상치이고 제조간접비도 예상치예요. 전부 다 예상치를 이용한 거지 실제치를 이용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 회사는 제조간접비가 직접 재료비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가 연간 한 160만 원 정도 발생할 때 예상치예요. 예상하고 예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정, 예상 다 같은 말. 직접 재료비가 160만 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한 8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 그럼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0.5원씩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더라. 예, 예상치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품이 완성됐을 때 배부를 하면 돼요. 자, 배부 작업 1하고 작업 2의 배부를 해볼게요. 자, 작업 1,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에 가서 봤더니 직접 재료비가 60만 원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연초에 배부율을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 0.5원씩 배부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60만 원 곱하기 0.5원 하면은 배부가 얼마가 되냐면요. 예, 30만 원이 배부가 되죠. 자, 작업 2는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발생했냐면요. 40만 원. 그럼 직접 재료비 1원당 0.5원씩 배부하기로 한 거니까 얼마가 배부가 돼요? 20만 원이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작업 1에는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 작업 2에는 직접 재료비가 2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된 거예요. 그럼 작업 1은 총 얼마냐면요. 원가가 170만 원 투입된 걸로 계산이 될 거고, 작업 2는 원가 총액이 180만 원 투입된 걸로 계산이 될 거죠. 자, 그래서 배부는 이렇게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에다가 배부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배부하는 식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식을 또 아셔야 되세요. 자,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수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수 곱하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이 6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1원당 0.5씩 곱해서 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건데,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배부할 때 있잖아요. 지금 배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제조간접비가 30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서 총 50만 원이 배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연간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80만 원으로 예상한 거잖아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80만 원이라고 하는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가 160만 원 발생할 때 제조간접비는 8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실제치는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100만 원 발생한 거잖아요. 거기에 반인 5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배부를 할 때는 연초에 설정해놓은 이 배부율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인 예정 배부율을 구해놓고 배부를 할 때는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를 곱하는 거예요. 연초에 1원당 0.5씩 뿌릴 걸로 예상치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직접 재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발생하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이 배부를 곱해가지고 배부액을 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자, 3단계는 이제 12월 31일이 됐더니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1에 2번 봤더니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70만 원일 때 배부 차이가 가대인지 가소인지 분석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 12월 31일 나가서 봤더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부 차이를 분석해야 되는데, 자, 결산일이 됐더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다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럼 실제치가 얼마냐 봤더니, 자,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요구사항 1에 2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7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예정 배부에 우리가 뿌려준 거는 얼마를 뿌려줬어요? 50만 원을 뿌려줬잖아요. 그래서 배부한 금액, 예정 배부액은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에 비해서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실제에 비해 20만 원. 20만 원 과다 배부예요, 과소 배부예요? 적게 배부가 됐죠. 실제치보다 적게 배부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에 비해서 20만 원 과소 배부가 됐다. 과소 배부.
그래서 배부 차이 분석하는 것까지 요까지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회계 1급에서 다 배운 내용일 건데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 실제에 비해서 20만 원 가소가 배부됐잖아요. 이 가소 배부된 거에 대해서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 가소 배부에 대한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 자, 이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얘를 조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조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차액을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 그걸 매출원가 조정법이더라고요. 배부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액을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게 매출원가 조정법. 자, 두 번째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게 영업의 손익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비례배분법이에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그 금액 비율로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비례배분법. 그래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으로 조정하는 방법인 영업의 손익법,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인 비례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별로 다 배워봐야 되는데 그거는 시험에 또 잘 안 나와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조정 방법, 조정하는 계산 방법은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그닥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셔도 참고는 요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구사항 1을 통해서 정상개별원가 계산이 뭔지 살펴봤고 요구사항 2,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197페이지 2번 보시면은 1번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으로 직접 농업비를 선택했으며 연간 직접 농업비 발생액을 200만 원으로 예상했을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제품별로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배부 기준을 직접 농업비를 썼는데 자, 연간 직접 농업비 발생액이 200만 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대요. 자, 먼저 1단계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연간 직접 농업비 발생액은 200만 원. 자, 근데 실제로 그다음에 200만 원의 직접 농업비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연간 얼마가 예상이 된대요? 80만 원이 예상이 된다죠. 자, 그럼 직접 농업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0.4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저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상치이죠.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실제로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작업 1하고 작업 2에 직접 농업비 실제 발생액이 집계가 됐겠죠. 그럼 작업 1에는 직접 농업비가 80만 원이 집계가 됐고 실제 발생액 우리가 1원당 얼마씩 뿌리기로 한 거예요? 0.4원. 작업 2에는 직접 농업비가 120만 원. 1원당 얼마씩 뿌리기로 했어요? 0.4원. 그래서 작업 1에는 32만 원이 배부가 되고 작업 2에는 48만 원이 배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부하시면 되겠고 그럼 배부가 총 얼마가 된 거예요? 80만 원이 배부가 된 거죠. 예정 배부액은 80만 원. 자, 근데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래요? 7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실제에 비해서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실제에 비해 10만 원 과다예요, 과소예요? 10만 원만큼 과다 배부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개별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시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식이 196페이지 나와 있죠. 그 196페이지 하단에 정상개별원가 계산 절차, 기초, 기준, 기말, 그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래서 요대로 풀면은 요대로 풀면서 문제에 대입하면은 진짜 다 풀려요. 자, 3번 문제. 3번에 1번 보시면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동 시간을 선택했으며 연간 직접 노동 시간 발생액을 8,000시간으로 예상하였을 경우에 자, 지금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냐면요. 8,000시간이래요. 8,000시간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을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80만 원. 그럼 시간당 얼마씩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100원씩이잖아요. 그럼 작업 1회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요. 2,000시간. 자, 그럼 시간당 100원이죠. 예, 작업 2는 직접 노동 시간이 3,000시간. 시간당 100원씩 투입할 걸로 예상이 된 거죠. 그럼 작업 1은 20만 원, 작업 2는 3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그럼 배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50. 그럼 실제에 비해서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과소 배부돼 있죠. 적게. 자, 4번 볼게요. 4번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으로 기계 시간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연간 기계 시간은 몇 시간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10,000시간이죠. 자, 기계 시간이 10,000시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 지금 제조간접비가 8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 거니까 제조간접비는 시간당 80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된 거죠. 자, 근데 제품이 완성된 시점에 실제 기계 시간을 봤더니 자, 실제 기계 시간이 작업 1은 6,000시간. 자, 작업 1은 6,000시간의 기계 시간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작업 2는 4,000시간의 기계 시간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시간당 시간당 얼마씩 투입할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자, 기계 시간당 80원씩 제조간접비가 배부될 걸로 예상이 된 거죠. 그럼 48만 원, 48에 32, 32만 원. 네,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그럼 실제에 비해서 얼마만큼? 네, 10만 원만큼 과다 배부돼 있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뭐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건데 하나 풀어볼까요? 자, 199페이지 4번 문제 풀어볼게요. 199페이지의 4번 문제. 자, 4번. 주청륜의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다.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500원. 이건 나중에 풀게요. 이거는 문제가 약간 좀 어렵겠다. 여러분들 풀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풀게요. 좀 단순한 것부터 풀게요. 자, 200페이지. 단순한 게 어디 있냐면요. 5번이 단순하겠네. 200페이지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단 제조간접비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일단 배부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배부 기준이 기계 작업 시간이래요. 그 연간 기계 작업 시간이 몇 시간으로 예상이 된대요. 거기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 돼 있죠. 그럼 10,000시간의 기계 시간이 투입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대요. 예상 제조간접비 총액이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계 시간이 10,000시간일 때 제조간접비는 300만 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시간당 제조간접비는 얼마씩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300원씩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건 진짜예요? 예상치예요? 예상치이죠. 시간당 300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배부는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야 돼요. 연초에 기계 시간당 300원씩 뿌려줄 걸로 예상치를 정해놨고, 이제 실제로 기계 작업 시간이 8,000시간이죠. 8,000시간의 기계 작업 시간이 발생할 때 시간당 얼마씩 뿌려주면 돼요? 300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4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가 된 금액이 240만 원.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돼 있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재료비가 150, 직접 노비가 400, 550에다가 제조간접비 240 더하면은 790.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6번 돼볼까요? 자, 6번에 당산철공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제조지시서 넘버 7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산정하면 물어봤죠. 자, 먼저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자, 배부율이 있는데 거기
점에 기준접도 점이 있죠. 기준접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만 시간이라고 돼 있죠. 자, 기준접도가 요거예요. 예정 배부 기준수의 합계가 기준접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배부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접도가 기준접도거든요. 그래서 예정 배부 기준수의 합계가 기준접도가 되겠고, 지금 기준접도가 10만 시간이라고 돼 있죠. 10만 시간의 직접 작업 시간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 그러니까 기준접도라고 하는 말이 배부율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접도를 기준접도라고 해요. 예, 그게 예정 배부 기준수의 합계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준접도가 10만 시간이니까 직접 작업 시간이 10만 시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대요. 그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대요? 40만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죠. 그럼 시간당 4원씩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배부해야 되는데, 배부는 개별 제품별로 배부해야 되는데, 배부를 할 때는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발생한 거, 넘버 7에 실제로 발생한 기계 작업 직접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9,000시간이라고 돼 있죠. 연초에 설정해 놓은 게 시간당 4원짜리잖아요. 그럼 시간당 4원 곱하면은 얼마가 배부가 되는 거예요? 9,000시간 곱하기 시간당 4원 하면은 36,000원이 배부가 되는 거죠. 배부가 36,000원.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래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34,000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실제에 비해서 얼마만큼? 2,000원만큼 과소예요, 과다예요? 예, 과다 배부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예, 2번. 자,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제가 정상개별원가 계산 설명을 다 드렸는데, 교재 195페이지 봐보세요. 195페이지 상단에 이제 정상개별원가 계산이 뭐냐,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번에 배부 차이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하는 방법에는 맨 하단에 1번의 매출원가 조정법, 가소배부 있잖아요. 가소배부는 그 배부 차액을 전부 다 매출 원가에 조정하는 게 매출 원가 조정법은 배부 차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인데, 가소배부 했으니까 차변의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주는 조정이죠. 배부 차액을 전부 다 매출 원가에 반영시키는 건데 별로 안 중요해요, 붕괴는. 자, 다음 페이지 가봐요. 비례배분법이 있고, 비례배분법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요 세 군데에 뿌려주는 거고, 그 세 가지의 금액 비율로 뿌려주는 게 비례배분법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영업의 손익법이 있는데, 이거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뭐 회계 처리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하단에 정상개별원가 계산 절차 있죠. 그것만 잘 해두세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3단계 있죠. 자, 그러면은 199페이지 그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풀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